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최태원 회장이 또 이제 대법원을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과 관련된 그런 상고 외에 또 한 건의 여러분들 송사를 제기를 했네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변호사들이야 이렇게 송사를 하면 돈을 버니까 최태원 보시게 되면은 이혼 소송 판결문 수정에 불복한다. 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를 이제 좀 계산을 잘못한 건데 그거를 다시 또 여러분들 불복해서 재항고를 한 겁니다. 대법원을 상대로 해서 2건이 이제 송사가 진행이 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 법원이 판결 이후에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일,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경정한 것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들의 이혼소송에 더해서 한 건에 더해 가지고 항소심 판결문 경정에도 문제가 있는지 살피게 됐다. 그렇게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어떻든 간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힘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런 이혼 판결 그 결과를 뒤집거나 아니면은 본인 몫을 덜 뺏기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나 하겠습니까? 뭐 모든 걸 다 동원하겠죠. 1조 4천억 정도가 되니까 금액이 크니까 언론도 동원하고 정관도 동원하고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여러분들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최태원 회장은 24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 2부 재판장 김시철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입에 자주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이제 SK그룹의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결과를 이렇게 미루보게 되면은 아마 지금 한 그룹의 총 부채가 한 150조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분야에 투자했던 그런 SK온의 경영 정상화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늦춰지면서 이제 그룹의 구조조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뭐 좋게 보지 않는 거죠. 재판부가 이제 즉시 이런 그 부분을 수정했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도 냈고 중간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게 또 이제 아마 송사의 대상이 된 모양입니다. 하단에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한 분이 좀 점잖하게 이야기했네요. 항고인지 상고인지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SK가 현재 위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알만한 국민들이면 다 아는데 그런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릴수록 비록 재산 분할에선 다소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SK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에 의한 손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돈을 분할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액수가 뭐 한두 푼도 아니고 1조 4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끝까지 밝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한두 번 언급했지만
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1심 판결 1심에 김현정 전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이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665억 정도만 여러분들 분할을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이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대법원에서 특별히 1심 판결이 특유재산으로 내렸던 1심하고 그다음에 2심 판결을 비교해 볼 수는 아마 기회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한두 번 소개했지만 1심에 단독 판사가 했던 665억 그리고 2심에 세면의 부장판사가 합의를 했던 1조 3,800억 사이에는 뭐 100억 2억 20억의 차이가 아니고 엄청난 돈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제가 젊은 분이 제공한 제보를 꼼꼼히 확인해 가지고 2022년도 12월 6일 날 최태원 이혼 소송 판결을 맡았던 1심 판사 가사재판을 한 김현정 부장판사가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선고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달에 2023년 1월 26일 날 법무법인 바른이 영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월 중순부터 법무법인 바른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법무부인 바른의 매출액이 급증한 거 아닙니까. 기존에 한 830억 원대에서 1000억 원대를 돌파한 거 아닙니까. 몇백억인지 모르는데 1000억 원을 장사 이래 처음으로 그리고 그 1000억 원이 돌파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법무부인 바른 관계자에 의하면은 SK에코플랜트 굿 성경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4,500억 원의 자문 일감을 맡긴 것이 매출 1천억을 돌파하는데 큰 이득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법에 대한 특별한 전문 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저는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대개 작가가 사건을 추적할 때는 대개 연대기 순수로 해서 이런 사건을 추적해 나갑니다. 그런 훈련을 저는 평전을 여러 번 썼기 때문에 특정 인물의 일생을 통해 살아온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연대기를 보고 일시별로 일어난 사건을 보고 그 이면을 추적한 이거는 정상적인 거로 보기에는 너무나 의욕투성인 겁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을 단독 1심 판결에 내린 판사가 그다음에 바른이라는 법무법인에 영입돼가 바른의 법무법인 영입이 200억 이상 정도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의심을 할 것이 그 매출 증가에 SK 계열사가 큰 힘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한민국이 지금 정의라는 것이 가진 자의 이득이고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밝혀질 수 있으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야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변호사들은 다 여러분들 뭐 이 보시면 이렇게 바른 관계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을 맡았던 김현정 사법연수원 30기 광주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영입된 기사가 나오네요. 3월 20일부터 이분이고 바른 매출이 100억 1000억 이상 넘어갔다. 바른은 SK에코플랜트가 지난 6월 인천 부평구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른 관계자는 법무부인 바른은 지난해에 SK에코플랜트 4,400억 원대 PF 프로젝트 파이낸스 약정 자문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이름 딱 해가지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질문을 던진 거 아닙니까. 최태원 이혼소송 1심 판결을 한 김현정 판사는
특유재산이라는 법리를 사용하여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판결한 직후에 곧바로 법무법인으로 영입되어 사직하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옮긴 법무법인은 SK계열사로부터 그에게 수임을 하였습니다. 판사의 직무윤리에 합당한 일입니까? 수사당국이 수사해야 될 상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뭐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게 AI 변호사인 퍼플렉스 때한테 물어봤습니다. 퍼플렉스 때 답을 기가 차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 보시죠.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이해 상충 문제. 판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되지만 김현정 판사는 최태원 회장 측이 유리한 특유재산 법리를 적용하여 사실상 최태원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가 이게 로비한 게 아니고 그냥 AI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짐승보다는. 이것은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해 상충 문제. 김현정 전 판사가 판결 직후에 최태원 측 법무법인으로 이직하고 최태원 측이보다도 특정 법무법인으로 이직하고 그 법무법인이 SK그룹부터 그에게 수임료를 받은 것은 명백한 이해상충 문제입니다. 이것은 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김현정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판사 직무윤리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 사례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썩어 빠진 여러분들 법기술자들 이야기를 듣기보다도 그냥 아주 냉정하게 AI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데 다 물어봤습니다. 다른 여러분들 AI 변호사께 챗GPT한테 물어봐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는 판사의 이전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부정 또는 비리와 연결돼 있다면 수사당국이 개입하여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판사의 직무윤리에 합당한지 여부는 조사와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며 필요하다면 수사당국의 개입이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본주의니까 가진 사람들 위주로 세상이 다 돌아가지만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